임실 지역에 귀농한 청년들이 귀농 정착에 도움을 주던 일명 귀농 멘토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에 부적절한 경작지를 주변 땅값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했다는 주장입니다. 정읍시 용산호에 설치 예정인 음악 분수를 둘러싼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이상기온과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가 줄어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판로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쏟아진 우박에 남원과 무주 등 모두 602개 농가 334헥타르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북도가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최근 임실군 지역 귀농인들이 귀농 정착에 도움을 주던 일명 귀농귀촌 멘토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경작지를 소개해주면서 인근 땅값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한 데다 지자체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임실 지역에 귀농한 40대 A씨는 귀농인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귀농귀촌 멘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귀농귀촌 설명회에서 만나게 된 멘토 B씨로부터 소개받은 경작지가 작물을 키우기에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이 안 빠지는 그런 몇십 년 동안 노농사를 한 땅인데 이 땅에다가 블루베리 심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블루베리를 키울 수 없는 땅에다가 땅을 사게 하고 묘목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죠. 귀농인 A씨는 귀농귀촌 멘토 B씨로부터 지난 2016년 평당 3만 원 선에 거래되던 경작지를 평균 4만 5천 원 선에 구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곳은 한 귀농 멘토로부터 소개받은 경작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블루베리와 같은 작물을 키우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귀농인들은 이 같은 상자를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B씨는 또 귀농인들에게 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귀농인 한 명당 수십만 원씩 현금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누군가한테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역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거를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임실군 확인 결과 B씨는 현재 귀농귀촌 멘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실군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멘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제 앞으로 그 귀농귀촌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라든지 귀농귀촌 협의회 등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멘토였던 B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농귀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귀농체험과 교육을 진행했던 농장에서도 B씨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축제 행사장에서 특산품 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등 귀농귀촌 관련 사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지역 초등생 등 4만 8천여 명이 등교하면서 순차 등교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초등 5, 6학년 3만 1천여 명과 중학교 1학년 1만 7천여 명 등 모두 4만 8천여 명이 등교를 끝내 4차례에 걸친 순차적 등교가 마무리됐습니다. 고교 3학년을 비롯해 등교 수업을 먼저 시작했던 학생까지 포함하면 21만 7천여 명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초중고교 등에 자원봉사 인력 2,500여 명을 배치해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대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으로부터 투자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접수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 용산호에 설치 예정인 음악 분수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의회에서 절차상의 이유로 용분수 설치 예산이 한 차례 삭감됐었는데요. 올해 3월 음악 분수로 명칭을 바꿔 가까스로 추경 예산 심사를 통과시켰죠. 그런데 최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장산 끝자락에 위치한 용산호입니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용산호 주변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과 생태문화 공간을 만들어 그동안 부진했던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장호와 문화광장, 용산호를 아우르는 내장산 토탈랜드 조성을 통해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산호에 설치 예정인 음악 분수를 놓고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32억 원을 포함해 모두 50억 원이 투입되는 시설인데 지역 특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정의당 정읍시위원회가 온라인을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시민 가운데 90% 이상이 음악 분수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반대 의견 가운데 접근성이 낮은 곳에 음악 분수를 설치하는 건 관광객을 끌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용분수를 설치한다고 해서 내장산 리조트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이없는 망상이다. 제발 참신하고 정읍만의 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달라. 정읍시는 정의당이 추진한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이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10억 원 이상 확보한 만큼 음악 분수 설치를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설계에 착수해서 지금 설계 내용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정읍시가 음악 분수 설계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장외에서 음악 분수 설치 반대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갈수록 내려가는 가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판로가 막힌 농가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 지역에서는 온라인이나 인기 유튜버까지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고구마 재배 비닐하우스. 제철을 맞은 고구마 잎과 순을 내다 팔아야 하는데 판로가 줄어 폐기할까 고민합니다. 해마다 내려가는 가격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밭작물 재배 농가마다 씨름이 깊습니다. 고구마 순을 해서 팔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팔로가 없이 다 시방 수벅수벅한데. 양파 심어가지고 네. 가격이 싸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뭐 클 수 있는 것은 별로일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 농산물이 하나라도 더 팔릴 수 있도록 새로운 판로를 찾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회원 2천만 명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농특산물 시장을 늘리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6월부터 석 달 동안 온라인을 통한 홍보 행사를 열어 고정 고객을 확보한다는 각오로 비대면 판로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 3월 기준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가까이 늘어난 소비 패턴에 발맞춘 겁니다. 실제로 비대면 상거래가 굉장히 증폭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비대면 상거래에 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비대면 판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기 유튜버를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김제시는 최근 24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을 초대해 지역 쌀과 한우를 홍보했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만 무려 5억 1천만 회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가 온라인 판매 확대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실제로 지난 2월부터 석 달여 동안 온라인이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거둔 농산물 매출액은 9억 8천여만 원. 대면 활동이 감소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농산물 판로 확대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난 6일 쏟아진 우박에 남원시와 무주군 등에서 600여 농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와 전주기상청은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에서 4시 20분쯤 남원시와 무주군, 장수군 일부 지역에 지름 최대 2cm 크기 우박이 10여 분 동안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이날 내린 우박 피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600여 농가, 330여 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목별로는 사과 130헥타르, 복숭아 15헥타르, 밭작물 188헥타르가 피해를 받고 가장 피해가 큰 곳은 무주군으로 400여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주민센터에서 우박 피해 신고를 받은 뒤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창군 특산품인 고추장이 중국인 식탁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순창군은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에 위치한 무농례 식품이 중국 더 특화식품 유한회사와 3,500만 원 상당의 부대찌개용 고추장 양념 소스 4만 개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물량은 오는 17일 첫 중국 수출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조종현 무농례 식품 대표는 지난해 고추장 명인의 이름을 올리며 2대째 순창 고추장 맛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 모악산 금평저수지 일대에 수변 생태숲이 조성됩니다. 김제시는 동곡마을에서 대순진리회 구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놀리는 땅 1헥타르를 생태숲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무는 다양한 종류가 심어지고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부안에 6달 이상 등록한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합니다. 단 차량 소유기간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은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33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순창 16도, 임실 17도, 부안, 남원, 고창은 18도, 김제와 정읍은 1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이 31도, 김제, 고창이 32도, 남원, 순창, 임실과 정읍은 33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맑고 더운 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밀린 빨래하기에 좋겠고요. 세차는 급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낫겠습니다. 높은 기온만큼 자외선도 강합니다. 꼼꼼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많아 햇볕을 보기가 어렵겠는데요. 저기압 이동 경로에 따라 날씨가 오락가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내륙에서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더 덥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종일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